일부 2부 내용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버린 후 이야기입니다. 멀고 먼 타양에서 극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실종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방송 PD의 제보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김지희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지희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순례 할머니 실종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희의 손은 리모컨을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통장에서 빼낸 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들이 들통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희의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밤잠을 설친 지희입니다. 거울을 보며 다크서클 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지희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입주한 고층 빌딩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각종 법전과 서류가 가득한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지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이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스컴에 알려져 변호사의 시각은 굽힘이 없는 듯 보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가족 유기죄에 우선 걸리며 어르신 명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셨다고요? 이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지희에게 착하게 살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례 할머니 옆에는 준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구에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희가 호텔 CCTV를 조작해 할머니의 실종을 연출한 것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분장한 여성이 의도적으로 호텔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 모든 것이 유기죄와 횡령을 숨기기 위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PD의 끈질긴 취재와 영상 분석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짜 할머니의 키, 체형, 걸음걸이가 모두 김순례 할머니와 달랐던 것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조사실에서 지희가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지희 씨, 횡령 혐의와 가족 유기죄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희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남편 박현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동안 할머니를 찾는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제주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공항에서 나온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3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한국 음식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현저히 개선시켰습니다. 중국의 준수네 집 부엌입니다. 준수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중국 음식이 할머니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담백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요가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는 시간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준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실종되셨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외롭게 살았죠.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안 계시니 젊을 때는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 저의 복이지요, 뭐.
그래도 요즘 정신이 많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셔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셨을 거예요. 준수는 속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내 어머니이셨으면 좋겠다. 라고 속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지낼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자식을 얻은 것 같아 날마다 기뻤고 특히 준수와 함께한 시간들만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순례 할머니가 의연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히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새롭게 만난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준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지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터뷰를 지켜본 전국의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용서와 감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김지희는 치매 할머니를 살인에 가까운 의도적인 유기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아들 역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데 고의적인 무관심으로 부모님을 찾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유기죄에 고아원과 양로원에 보낼 돈을 보내지 못하고 그 돈을 사치와 방탕하게 탕진하고 횡령함으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적 정리를 마친 후 준수는 순례 할머니의 정식 후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후견인 선정을 승인하는 순간 할머니와 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준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입니다. 둘은 함께 작은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다른 치매 환자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부동산 수익금은 모두 이 요양원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재산이 마침내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요양원 정원의 평상에서 할머니와 준수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순례 할머니와 준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핏줄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맺어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선택한 가족에 태어난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그래, 정말 좋은 하루야, 내 아들. 할머니는 1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기억은 사라져도 아들로 보는 마음은 남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3부를 마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중국 어딘가에 실종되신 분들을 위해 이 사연을 바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